11번 지문입니다. 기술 지문입니다. 풀 수 있는 것만 풀어야 돼요. 일단 원래 뭐 8번 문제하고요. 내용 정의 방식 그리고 9번 문제. 9번 어려워요. 적절하지 않은 건 풀만한데 적절한 건 좀 풀기 어렵습니다. 자, 10번, 11번을 그냥 뭐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혹시 또 수능이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볼게요. 첫 번째 문단. 반도체 기판은 다른 종류의 원자들과 잘 결합하는 실리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오염됩니다. 잘 결합하니까 오염물도 잘 결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오염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자, 광전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춰는 거죠. 자, 보통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빛을 가지고 있어요. X선 광전자 분광기, 자, 줄여서 XPS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기판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건데 그 다음부터는 뻔합니다. XPS의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광전 효과는 대상의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그쵸, 빛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가했을 때 원자에 구석되어 있던 전자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빛을 비추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럼 전자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원자 내에 전자들이 가질 수, 전자는 일단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그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전자인 최외곽 전자들은 원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궤도에 위치하며 그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인 내부 전자들은 원자에게 비교적 가까운 궤도들에 위치한다. 이런 겁니다. 원자 핵이 있고요. 궤도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최외곽 전자고요. 그 다음 이게 내부 전자가 되는 겁니다. 내부 전자는 원자 핵의 양성자들로부터, 여기는 양성자들로부터 비교적 강한 인력, 끌어당김을 힘을 받기 때문에 원자에 특히 강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내부 전자가 원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방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받아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겠죠. 결합 에너지보다, 이 결합 에너지가 바로 이 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더 큰 에너지를 갖는 빛이 가해져야 한다. 여기서 결합 에너지란 원자가 내부 전자를 구속하는 강도를 에너지로 나타내는 값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2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이나 4의 에너지를 빛을 받아야 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결합 에너지를 나타냈고요. 원자의 종류는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자핵의 양성자가 많을수록, 주체가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끌어당기는 힘이 많을수록 인력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마다 결합 에너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의 종류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많은 원자의 종류들이 결합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XPS는 내부 전자를 분석함으로써 대상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문단. 자, SPS는 출칙가요. X선언 분석기 그리고 검출 구성된다. 이런 말 나오면 SPS의 구조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 전개 방식은 분석이고요. 먼저 X선언은 에너지가 매우 큰 빛인 X선을, 자, 에너지 매우 큰 빛 X선입니다. 반도체 기판과 같은 시료에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X선언은 빛을 가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끊어주시고요. 분석기는요, X선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시료 바깥으로 방출된 두 내부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측정하게 되면 X선 에너지 마이너스 운동 에너지 하면 결합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광전 효과에 의해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는데, 광전자는 공급받는 에너지에서 이게 뭡니까? 바로 빛 에너지죠. 결합 에너지만큼 소모하고 남은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알면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죠? 만약에 X선 에너지가 10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6입니다. 그럼 결합 에너지 4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검출기 끊어고 검출기 동그라미 치고요. 각 결합 에너지별로 방출된 광전사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이를 통해 XPS에서는 시료의 각 원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다음 네 번째 문단. 그런데 내부 전자가 갖는 결합 에너지는 그 원자가 다른 종류의 원자들과 결합할 경우 달라진다. 두 원자의 결합은 각 원자의 최외곽 전자들이 서로 공유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또다시 이렇게 또 에너지가 또 어떻게 생길 건가. 이거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외곽 전자를. 예컨대
기판의 실리콘 원자가 산소 원자와 결합합니다. 산소 원자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되죠. 기판이 산화되는 오염이 발생하면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들은 전기 음성도가 더 높은 산소 원자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게 실리콘이고 이게 산소라 그러면 체외각 전자 이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향의 크기로 원자의 종류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다. 그로 인해 전자 밀도가 낮아진, 자, 밀도가 낮아진다는 무슨 말입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다 쏠려 있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몇 개 안 남겠죠.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밀도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자가 많아야 되는 건데 밀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쪽으로 뺏긴 겁니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력은 더 커지죠. 10개 잡아당기니까 5개만 잡아당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인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인력이 곧 결합 에너지니까. 강한 인력은 결국 강한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 결합 에너지가 변하는 현상을 화학적 이동이라 합니다. 다만 화학적 이동에 의한 결합 에너지의 변화량은 아주 미세한 수준에 불과해서 같은 종류의 원자에서 방출되는 내부 전자들의 결합 에너지는 오염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가 다른 종류의 원자들 간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XPS를 통해 결합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포함된 원자들의 종류와 이들의 결합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료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